자, 오늘 수요일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세 가지를 가지고 전략과 종목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IES의 박수범 이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 세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 뜨겁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주도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제약바이오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가, 이제 모멘텀의 수급까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바이오 종목은 포트에 꼭 편입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꼭 편입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네, 종근당 레고캠 바이오 연속 홈런.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가장 두드러진 또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전문가님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레고캠 바이오가 얀센에 그러니까 2조 2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것은 총 계약금, 선급금 면에서 국내 기업 단일 물질 기술 이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물꼬를 트는 모습인데,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벌써 11월부터 기관하고 외인의 어떤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내년 이제 연준에 이제 그렇게 발표가 났죠. 그래서 그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가 이제 해소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역사상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계약 금액의 계약들이 많이 발표가 된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JP모건 헬스케어의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외인하고 기관의 어떤 수급까지 이런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그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들이 또 나왔습니다. 밤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유명한 유튜버들이 어떤 소개를 좀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강력한 어떤 시세를 지금 뿜어주고 있는데 이 외에도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높은 자리이긴 하나 내년 초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고 보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또 탑3로 뽑아주셨는데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번 탑픽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 파마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아시다시피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 매출의 한 50% 정도를 그러니까 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제 수취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장에서는 지금 이뮤노반트가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1월 9일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뮤노반트가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도 있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어떤 방송에서 여러 번, 두 번, 세 번 얘기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상당히 수급이 계속 좋은 편이었고 차트적으로도 돌파 차트라고 하죠. 그런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자리이긴 하나 충분히 JP모건 헬스케어 어떤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 주로 계속 말씀했던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께서는 이제 종근당 레고캠 바이오와 관련된 연속 홈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많은 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또 참여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임상실험 결과라든가 그리고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발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신약 개발을 못했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2021년 말부터 시작해서 작년, 올해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임상실험도 좋은 결과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이제 기술 수출한 물량이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7조 8천억이 됩니다. 총 누적액이 이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뜨겁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4월 달에 미국의 암 학회가 있고 또 5월 달에는 미국의 종양 학회가 있고 이렇듯이 내년 상반기에 지금 몰려있는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슈들이 나왔지만 기술 수출 관련해서 나왔지만 이 부분들이 내년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희귀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암 관련된 저 혁신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2024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 5% 먹고 던지고 10% 먹고 던지고의 관점이 아니라 네. 저는 최소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최소한 50%, 뭐 100% 수익을 기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정말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갔었을 때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상반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인텔 얘기도 나왔었고요. 거기에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눈여겨볼 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인텔이 이스라엘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수범 이사는요? 저는 반도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거. 무조건이야. 네. 예. 저건 노래를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사님께서 그 무조건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반도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최근에 뭐 반도체를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해외 쪽, IB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고요. 네. 뭐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 목표가가 17만 원이었지만 또 미국에 있는 몇몇 IB 쪽에서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16조까지 늘어날 수 있고 당기순이익이 12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펄을 20배를 준다면은 대략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40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있어서 본다면 무조건 SK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현재 가격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 있어서는 좀 들고 가셔야지 그게 정답인데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제 단기 차익에 그렇게 좀 차익 실현했다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들이었고요.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금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반도체라고 해서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미세공정으로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뭐 네덜란드 SML 쪽에서 하이엔A라는 EUV 장비를 새롭게 내년에 출시를 합니다. 이 장비를 처음으로 받는 회사가 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텔의 이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3나노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가 지금 한지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어요. 1년이 넘은 상황인데 벌써 이제 2나노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지금 미세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정말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특히 소재 부분 장비 쪽은 정말 분석 잘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SK 정말 모르겠다 하라고 판단하신다면 차라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쪽 소재 부품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분명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나머지 소재 부분 장비 쪽에서 그 미세 공정을 따라갈 수 없는 기술력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그게 따른 계속해서 뭐 채권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자금 조달 얘기가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쪽 업체들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반도체 시장은 좋지만 다 같이 가는 과거 같은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정말 옥석가기 잘 하셔야 되고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목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도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가는 게 더 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 좀 들어볼게요. 한줄평 관련해서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단일 기업 기준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인텔이 뭐 상당히 업황이 기대되니까 뭐 이런 투자를 그럼요. 한 거죠. 네, 이스라엘의 인텔이 32조 5천억 규모를 투자를 한 건데 핵심 소재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제조 공장 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4조 원을 지원을 해서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네, 뭐 오늘도 뭐 좋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사를 보는데 네. 뭐 기사들이 뭐 매일매일 나오는 게 반도체 관련 기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이 메모리 반도체 3사죠. 그러니까 이 3사들이 HBM에 투자를 이제 한다. 뭐 내년에는 이제 증설을 2배 이상 하기 때문에 HBM에 대한 어떤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안 그래도 HBM 섹터, 장비 섹터 대장인 한미반도체가 오늘 그 상당히 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 나왔었죠. 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산 범용 반도체까지 이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뭐 오늘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재고 자산이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낸드가.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3분기 기준에서 55조 2,500억대, 하이닉스는 14조 9천억대 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고가 확실히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감산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미국이 이제 중국산 범용 반도체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재고가 또 이제 소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또 유리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얘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요거 HBM 그 이후에 이제 CXL하고 이제 온디바이스 섹터로 이제 이 반도체 섹터가 이제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근데 오늘 이제 HBM의 대장인 한미반도체 좀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뭐 지속적으로 저는 테마가 순환된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2차 전지 관련 얘기도 좀 할 건데 테마가 반도체 뭐 가면 그 다음 날 2차 전지 가고 뭐 그 다음 날 뭐 로봇 가고 이런 이런 식의 주도주의 어떤 순환 매장세. 왜냐하면 지금 뭐 금리 인하도 될 건데 뭐 나쁘게 볼 필요가 좀 없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그런 어떤 순환 매장세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오늘 조금 그래도 강한 모습인데 뭐 내일은 좀 온디바이스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CXL 갈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 테마적으로 조금 그 하위 섹터들이 좀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온디바이스를 샀는데 오늘 안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손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CS 어떤 일정도 있고 1월 이제 중순에 갤럭시 이제 S24 네. 출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떨어지고 오늘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가고 2차 전지가 가고 만약에 밀립니다 반도체가 그럼 반도체를 사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네. 자, 내 차례를 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짧게만요. 네, 오늘 그 인텔 건이 저희 핵심 주제였기 때문에 인텔하면 종합 반도체 회사니까 삼성전자를 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보니까 상승이 좀 나와서요. 네, 삼성전자도 그냥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요 반도체 ETF 사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서 이 주도주의 순환매에 대한 흐름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좀 이어가지고 세 번째
이슈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시면 바로 2차 전지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한 줄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하나의 테마주로 이제 본인 차례를 기다리면 된다. 네, 이렇게 앞서서 이 수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사님께서는요. 저는 간단하게 네. 땡큐 테슬라. 땡큐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에게 또 간밤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올해 뭐 상반기 뭐 거의 뭐 주인공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뭐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순매수가 뭐 상당히 강했습니다. 포스코 뭐 퓨처엠부터 해서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다 개인의 어떤 순매수 종목인데 뭐 상반기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준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뭐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부터 7월부터인가요? 좀 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고점 대비 이제 그때부터 한 30에서 50% 정도의 조정을 좀 이제 받는 모습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이슈는 폭발적인 어떤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성장성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2차 전지 섹터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들의 이 시세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네. 뭐 내년부터는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좀 가라앉긴 하나 뭐 성장성은 지속이 됩니다. 2차 전지는.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완전히 죽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뭐 테슬라 등 뭐 전기차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루시드, 리비안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강세라던가 뭐 테슬라의 어떤 호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등을 좀 하고 리튬 가격에 따라서 또 반등을 좀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슈가 있으면 좀 튀고,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양도세 완화 기준 뭐 그 뉴스로 인해서 또 포스코 퓨처엠 등 또 바닥에서 또 반등이 좀 한 몇십 프로 나왔죠. 뭐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슈에 따른 어떤 반등이 좀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반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는 내년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다소 좀 개선될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은 이제 바닥을 올해 한 4분기 정도 바닥을 찍을 걸로 보통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기노블으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떤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바닥을 잡았다 싶으면 그때 뭐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합니다. 종목 힌트 살짝 주신다면요. 종목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2차 전지는 실적 이슈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들, 즉 뭐 공급처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포스코나 당연히 에코프로 쪽인데 포스코 쪽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LNF 같은 경우 오늘 좀 강한데 뭐 저평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NF 정도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박수홍 이사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테슬라, 자, 어떤 게 땡큐인 건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그동안 좀 2차 전지가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 간밤에 지금 테슬라가 뭐 1.6%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인도량이 지난 분기죠. 3분기 때까지는 43만 5천 대 정도였는데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7만 5천 대가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생각으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국내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중국 상하이에다가 메가팩 배터리라는 이제 배터리 공장을 또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공장을 프로젝트를 지연하거나 아니면 축소시키거나 그런 분위기여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배터리 공장을 중국 상하이에 좀 짓겠다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테슬라 자동차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현재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높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또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졌으면은 저도 좀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섹터 좋은 거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가장 좋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보자면 전고체 쪽을 전고체 좀 쪽.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체 쪽은 지금 현재 뭐 2026년, 뭐 2027년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고체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획기적으로 많은 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자동차에 국한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UAM이라는 또 날아다니는 또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보잉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에어버스도 마찬가지고 네. 전기로 가는 비행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건 전고체다. 발화하지 않고 정말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좀 탑재가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비행기 쪽이 아닐까라는 추가적인.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박수범 이사였습니다.